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제가 오랜만이 아닌가요? 다시 러닝화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이 수많이 제가 갖고 있는 나이키의 러닝화 한번 정리를 해봐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브랜드별로 다양한 러닝화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나이키 제품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브랜드에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왜 이런 제품들을 내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드려보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나이키뿐만 아니라 다른 아디다스나 호카나 아니면은 온이나 아니면은 푸마나 아니면은 다른 제품들도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가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신발은요, 총 둘, 넷, 여섯, 여덟, 열인데요. 이거 말고도 사실 제품을 제가 몇 개를 더 가지고 있긴 한데 딱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요, 페가수스 라인업, 그 다음에 보메로 라인업, 그 다음에 줌플라이, 그 다음에 베이퍼와, 그 다음에 스트렉 플라이와, 그 다음에 알파 플라이, 그리고 스파이크와까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키에서 이번에 라인업을 정리하면서 쿠션하는 이거, 안정화는 이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러닝화는 이거 해가지고 페가수스, 보메로, 스트럭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스트럭처는 어떤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단순화해서 요 세 가지 라인업에 대해서 나눴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이키에서 일반적으로 조깅화 라인으로 가져가는 첫 번째 제품, 바로 페가수스입니다. 이거는 페가수스 41의 블루프린트 제품인데요. 저는 제가 페가수스 41을 정말 자주 신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시켜드리고 있지만, 정말 가장 기본기에 충실한 신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조만간 페가수스 41에서 42로 아마 넘어가겠죠? 1년 단위로 얘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모난 데 없이 좋은 신발이고, 그리고 할인가에 최근에 풀렸을 때 6만원, 7만원에도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신발들에 비해서, 이런 신발들에 비해서 낮게 느껴질 뿐이지 얘 자체도 미드솔이 낮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엑스폼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에어줌이 들어가 있고, 제가 이거 갈라서 보여드리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이 신발을 조깅할 때 신고요, 이게 약간 나한테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꺼내올 수 있는 제품, 그게 바로 페가수스 플러스입니다. 이번에 그 할인할 때 페가수스 플러스가 상당히 많이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대가 9만원? 이 정도에 풀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발 되게 잘 신었고, 그치만 비슷한 제품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딱히 새로 추가 구매를 하진 않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드솔이 주맥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둘의 성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다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가볍고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이 드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조깅화로서의 본질에는 충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가수스 터보의 맥을 잇는 만큼 충분히 달리기에도, 빠른 속도를 내기에도, 템포런에도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페가수스가 잘 맞았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른 걸 신어보고 싶다 라는 분에게는 페가수스 플러스 강력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요 라인업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게 바로 페가수스 프리미엄입니다. 제가 페가수스 프리미엄이나 혹은 여타 다른 프리미엄에서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지만, 페가수스 프리미엄 또한 이게 성능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고 우월하고 그 다음에 레이싱용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이 본질의 목적에 충실해서 조금 더
빨라진다기보다는 본질에 충실해서 조금 더 좋은 제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가수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미드솔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페가수스 프리미엄에 오면서 높이를 정말 살벌하게 높여놨고요. 이 사이에 주맥스 이렇게 전장으로 들어가 있고 저는 미적으로는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특별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고 특히나 이제 겨울이 다가왔는데 이 통풍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앞에 두 개와는 다르게 이 페가수스의 이 안정적인 거에서 맥스한 높이를 느껴보고 싶다라는 분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라인이죠. 바로 보메로입니다. 제가 보메로 18도 구매해서 신어보면 좋겠지만 보메로 플러스를 워낙 만족하면서 신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보다 더 좋은 느낌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페가수스 플러스와 페가수스의 관계처럼 페가수스 플러스가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잘 나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보메로 플러스가 보메로 18에 비해서 조금 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맥스 쿠셔닝에 가깝고요. 똑같은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왼쪽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미드솔의 높이가 높아져 있죠. 그래서 미드솔의 높이에서 오는 엄청난 쿠셔닝.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인빈서블 3의 라인업을 입는 게 보메로 18이나 보메로 플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메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 신발 사이즈로 253g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게감은 좀 있지만 이게 신발을 신었을 때 워낙 이 패딩이 제가 느끼기에는 얘네보다 페가수스 라인업보다 훨씬 더 깊게 두껍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가 쿠션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강력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이게 나이키에서 지금 막 그 공식 홈페이지나 혹은 나이키 몰 이런 데서 나이키 매장에서 30%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구매해서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 저도 초반에 20% 할인할 때 빠르게 구매했는데 정말 만족하면서 잘 신고 있고 요거뿐만 아니라 다른 색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신으면은 그 다음에도 더 신어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바로 이 보메로 라인업의 끝판왕, 바로 보메로 프리미엄입니다. 보메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이 페가수스 프리미엄과 저는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라인업에서 내가 끝판왕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제품이고요. 무게는요, 255 사이즈 기준으로 305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은 무게이다. 그치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페가수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제 사이즈 기준으로 294였거든요. 근데 얘가 훨씬 가볍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건 체감상의 무게 차이가 왜 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아무래도 좀 더 반발력이 있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경쾌하게 들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미드솔의 높이는 살벌하게도 55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쪽하고 뒤쪽에 에어줌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 프로토타입 색상 너무나도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패딩이 정말 두텁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무게감이 살벌하긴 하지만 정말 이 맥스 쿠셔닝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이것도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메로 라인업의 쿠션의 끝판왕을 보고 싶다면, 나이키의 쿠션의 끝판왕을 보고 싶다면 보메로 프리미엄. 자, 다음으로요, 이제 애매해지는 라인업입니다. 바로 줌플라이 6입니다. 저는 이 줌플라이 6가 사람에 따라서 앞쪽이 약간 좁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앞쪽 요 포어풋이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보메로 플러스와 이 줌플라이 6가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모양새도 사실 높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쉐입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 제품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줌플라이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판매가 많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색상이 막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치만 이거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조금 더 보메로 플러스보다 공격적인 러닝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대회를 준비하는데 아직 카보나까지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 분에게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안정성도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사이즈 기준 무게는요 220g입니다. 그래서 무게도 무겁지 않고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할인을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다른 제품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바로 스트릭 플라이 2입니다. 스트릭 플라이 2는 제가 몇 번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정말 무게가 사기급입니다. 그래서 베이퍼도 가볍지만 스트릭 플라이는 정말 가볍다. 스파이크화를 제가 따로 이렇게 갖고 있긴 하지만 스파이크화까지 굳이 안 가고도 가벼움을 느낄 수 있는 신발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제 사이즈 기준으로 무게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115g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 신은 것과 비슷하다. 물론 그만큼 미드솔의 높이는 당연히 낮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카본 들어가 있고요. 스트릭 플라이 2 카본 들어가 있고요. 할인하면은 저는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제가 속도가 늦어서 손가락이 느려서 그런지 할인할 때 구매를 못하긴 했지만 할인하면은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트릭 플라이 2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덕 훈련할 때 아니면은 트랙에서 내가 조금 빠른 페이스로 질주할 때 혹은 10km 대회까지도 저는 이걸 신고 나가본 적이 있고 실제로 기록도 괜찮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이퍼, 스트릭 플라이 하면은 짧은 거리를 뛸 때 10km까지는 저는 이것도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조금 더 미드솔이 높아지면서 진화한 게 바로 베이퍼플라이 4입니다. 베이퍼플라이 4 같은 경우에는 베이퍼플라이 3보다 저는 더 불안정하다고 느꼈고요. 물론 무게가 조금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게는요 151g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얘도 가벼운 축에 속하는데요.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가 미드솔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9, 40까지는 가지 않고 한 3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오는 미드솔의 높이에서 오는 차이점. 다만 미드솔이 낮은 만큼 그만큼 무게가 150g밖에 안 나간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 둘 사이, 알파와 스트릭 플라이 사이에 있는 제품이라고 드는데요. 오히려 저한테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느껴져서 많이 신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이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제가 더 느려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르면 알파플라이라는 걸출한 제품이 저한테 있고 약간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서는 스트릭 플라이 2라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베이퍼플라이 4는 사실상 제 선택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드솔이 그렇게 높지 않은 만큼 가볍고 더 경쾌하고 더 탄력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점은 이전까지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이 미드솔이 말랑말랑해지면서, 특히 이 뒤꿈쪽이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말랑말랑해지면서 약간의 그런 불안정성이 커져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요 레이싱화 쪽에서 끝판왕 바로 알파플라이 3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거의 표준이 되었고요. 알파플라이 4에 대한 얘기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 대충 살펴보니까 아마 포어프 쪽이 조금 보강이 되고 이 외형적인 부분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루머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치만 어디까지나 루머라서 정확한 것은 아마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무게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제 사이즈 기준으로요. 알파플라이 3는 182입니다. 그래서 115, 150, 182, 30g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게적인 압박은 있다. 그치만 워낙 이 제품이 주는 이 안정감 때문에 그거를 상쇄할 만큼의 장점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블루프린트 색상 너무 예뻐갖고 아껴서 잘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레이싱 때
풀코스를 감당하기에는 저는 알파플라이 3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이퍼플라이 4는 약간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스트릭플라이로 풀코스 뛰라면 뛰겠지만 아파서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알파플라이 3입니다. 내년 알파플라이 4도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플라이 2입니다. 드래곤플라이 2 엘리트인데요. 말 그대로 진짜 카본이 들어가 있고 선수들을 위한 것이고 스파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파이크 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돌리는 느낌은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물론 제가 그 정도까지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핀이 마모가 되면은 이 신발 자체가 핀이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을 수 없다. 똑같이 카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어줌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빅토리도 갖고 있는데 빅토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짧은 거리를 하는 거고 걔는 에어줌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그래서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마음 먹고 오늘 400이나 800 같은 거 인터벌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스파이크를 트랙에서 신어주는 편입니다. 다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충격량이 제가 생각하기에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보통 매주 신어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매주 신지 못하고 보통 2주 혹은 3주에 한 번씩 트랙을 열심히 뛰고 싶을 때 신어주고 있는 신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키의 라인업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트레일 러닝화 쪽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보다 밑에 있는 제품들 라이벌 플라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다루기 전에도 이미 러닝화만으로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러닝화들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발들이 각자 각각의 다 목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르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얘기 드린 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코스 마라톤 뛸 거다. 알파플라이 3. 내가 짧은 거리를 나갈 거다. 베이퍼플라이 4도 나쁘지 않다. 일반적으로 스틱플라이는 굳이 추천하진 않는다. 그 다음 내가 가볍게 조깅을 할 거다. 페가수스 플러스, 보메로 플러스까지 추천을 하고요. 조금 빠르게 뛸 거다. 줌플라이 6.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장거리를 뛸 거고 대회 페이스에 근접하게 할 거다. 페가수스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장거리를 하지만 조금 여유 있게 다리에 데미지는 많이 주고 싶지 않다. 보메로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평소에 데일리 러닝화로 신고 싶다. 요 셋 중에 아무거나를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러너 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